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 뭐 어떡하다 의류를 시작하게 됐냐, 뭐 어떡하다가 뭐 자기 브랜드까지 하게 됐냐, 뭐 옷은 뭐 어디서 배우셨냐,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뭐 당신들은 이렇게 배워야 된다. 이런 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우리의 일대기, 뭐 우리 19, 20살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옷을 만들게 됐고, 이렇게 뭐 브랜드까지 하게 되고, 망하고 살아나고,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 뭐, 왜냐면, 학생분들이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나이 때 좀 늘었더라고. 그래서 좀 젊은 분들한테 뭐 되게 추상적인 얘기들 말고, 뭐 실제로 우리가 뭐 학력이 좋거나 뭐 이쪽으로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니니까, 우리가 물론 지금도 뭐 되게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게 좀 나는 얘기하기가 좀 제일 애매한 부분인 게, 뭐 우리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뭘 이걸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웃긴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 뭐 이런 거를 좀 하는 고민이 거는 좀 되더라고. 왜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사실 실무일이 우선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보니까 댓글 달아주신 학생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얘기를 보다 보니까, 아, 내가 그런 말을 잘못한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왜냐면 배울 수 있으면 배우는 게 좋긴 그거는 하니까. 내 입장에서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신중해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 우선 나부터 해? 뭐 나는 좀 별로 좀 그래. 뭐가 그렇다는 거야? 내용이 그렇게 건전하지 않아가지고. 누군 건전하냐? 우선은 학교 다닐 때 공부 같은 거는 쳐다도 안 봤지. 쳐다도 안 봤고, 우선은 어떻게 여자애들한테 멋있는 오빠가 될까 이런 걸로 살았던 것 같아. 그냥 놀고 락카페 가고. 저는 18살 때부터 22살 군대를 22에 갔는데, 22살 군대 가기 전까지는 직업이 댄서였었어요. 댄서. 가수들 뒤에서 이제 그때 보면은 지금이랑 완전 달라. 아예 찾을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친한데도 나도 힘들어 찾기가. 가수들 뒤에서 춤추는 백댄서였었어요. 댄서 생활을 오래 했고, 좀 남들보다도 되게 어리게 시작한 거지. 18부터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 그냥 뭐 남들보다 내가 학교 다니다 보니까 남들보다 내가 춤을 잘 추는 걸 내가 알게 됐고, 그랬다가 옛날 진짜 추억에, 이거 얘기하면 또 꼰대라 그럴 것 같은데, 문라이트를 갔는데. 맞잖아. 언제쯤 문라이트를 갔는데 춤 배우려고. 그때는 당시에 이제 현직 댄서들 중에 좀 유명한 사람들이 항상 문라이트, 가수들도 다 문라이트 갔었으니까, 문라이트 가면은 진짜 뭐 DJ DOC, 뭐 양현석 이런 사람들 다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제일 핫한 문라이트를 갔는데, 나는 거기에 가면 이제 춤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갔어. 그래가지고 구석에서, 거기는 댄서들, 그러니까 현직 댄서들 아니고 스테이지 나가서 춤추면 안 돼. 안 되는 데야. 그래서 구석에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서서 무슨 춤을 추나, 나는 그러니까 춤이 늘고 싶어서 간 거야. 가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형 하나 갔다 오더니 나한테, 니네 이렇게 쭉 서봐. 그러고 친구 4명 이렇게 서 있는데, 키 몇이냐? 뭐 이렇게 다 물어봐. 그러더니 내일 오후 6시까지,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시절이잖아. 내일 오후 6시까지 영동시장 제일은행이 있었어 옛날에. 제일은행 앞으로 와. 그래서 처음 갔던 데가 와와 연습실이었어. 그래서 댄서 생활을 하다가 시장을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면, 어떤 팀에 있다가 팀으로 옮기는데, 이제 우리 지금 댄서들이랑 틀려. 우리 댄서 때는 정말 댄서 생활이 힘들었어. 왜냐면 이게 연습실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잘 없어. 그러니까
나는 군대가 되게 편했어. 왜냐면은 워낙 거기서 갈굼받고 맨날 맞고 막 이런 생활을 해갖고 그쪽이 되게 빡셨다고 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어. 근데 이제 어떤 유명 팀에 있었어요, 내가. 그랬다가 또 어떤 유명 팀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 전에 유명 팀 형이 내가 그 팀으로 옮기려다는 걸 알고 걸리기만 해라. 그때는 우리는 우선 팀으로 옮기면 우선 맞고 시작하는 거였거든. 형들한테 걸리면 위에 형들이 카바도 안 쳐줘. 그냥 한번 맞아. 맞아야지. 배신한 건데. 방송 들어가면은 뭐 MBC 화장실 들어가서 맞고 뭐 맨날 그게 일이었었어. 그 배신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시장을 가게 됐어. 내가 좋아하는 거는 옷이 춤 아니면 옷이었어서 시장을 가게 됐는데 시장에서 옷을 하니까 재밌더라고. 재밌고 좀 나한테 맞는 얘기 같고 맞는 일 같고. 시장 어디 가셨어요? 나는 처음으로 들어갔던 데가 도매에 갔는데 좀 그것도 되게 웃겨. 디자이너를 뽑는데 그래갖고 근데 내가 집이 위치가 동대문 쪽 방향이야. 좀 할렘 출신이라 동대문 쪽 방향이어서 어릴 때부터 동대문이나 그런 동네를 많이 다녀봐서 이게 옷이 여기서 굴러 나와서 여기서 원단 나와서 여기서 꼬매고 이렇게 나가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 디자이너를 뽑는데 근데 경력자를 구하더라고. 그래갖고 갔는데 경력자라고 안 하면 안 써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 1년 정도 했다 그랬어. 그때부터 이게 있었네. 아이씨.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뽑을 것 같으니까 1년 정도 했다. 그랬더니 그때 누나도 우리 사장이 누나였는데 알았던 것 같아. 이게 초짜다. 초짜다. 근데 좀 뭐 이렇게 열심히 할 것 같아 보였는지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옷을 처음 배웠고 이제 그러다가 다시 댄서 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려서 나는 이제 그냥 군대를 가서 군대 안에서 생각을 많이 했어. 춤을 계속 춰야 되나. 왜냐면 내가 집이 되게 유복한 상황이 아니어서 댄서들은 되게 배고팠어요. 그때 댄서들은. 진짜로. 정말 많이 배고팠는데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댄서들이 배가 되게 고픈데 배가 너무 부른 애들만 매일 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배가 되게 고픈데 배가 너무 부른 애들만 맨날 방송국을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댄서들 특징이 뭐냐면 춤 좀 못 춰도 되는데 거지같이 하고 다니면 안 써. 사람을. 그러니까 뭐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매일 옷만 사는 거야. 옷 사고 운동화 사고 막 왜냐면 멋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좋아하니까 간지나는 거. 그러니까 가랭이 찢어지는 거야. 황새 쫓아다가다가. 연예인들은 황새잖아. 근데 걔네들 사는 거, 걔네들 입는 거, 걔네들 다니는 데를 다니고 이러니까 거기에 또 어울려야 되는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내 생활이 나는 좀 정신 차려야겠다. 우리 엄마 고생하고 부모님도 계시고 나도 이제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뭘 받냐면 돈을 봤어. 돈. 돌아가는 돈. 이 안에서 이만큼의 돈이 돌고 내가 하면 이 돈들이 내 거일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나는 이제 뭐 진짜 이미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그냥 완전 풀카피하는 이미테이션도 해봤고 그때 당시 2000년대 초반 시장은 다 이미테이션이었어. 폴로 꽈배기 니트 무슨 뭐 나이키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DKNI 같은 경우는 이미테이션이라고 보기가 힘들었던 게 DKNI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직도 존재를 해요. 아직도 DKNI 하청 공장이 한국에 10개 이상 있어. 거기에서 스탁 나오는 제품들이 많았었어. 그거를 싹 가져와서 파는 거야. 그 공장 사장들이 DKNI에서 보내준 원단을 남겨놨다가 지네가 오바 수량을 만들어 그걸 한국에다가 야매로 뒤로 동대문에다 푸는 물건들이 많았어. 퀄리티는 되게 좋은데 옷이 싸니까. 그래서 했었고 그래서 난 처음으로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돼서 시장에 계속 있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하다가
나는 시장이랑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그런 안 좋은 옷을 만드는 거에 내가 만족감을 못 느낀다 그래야 되나? 시장은 안 좋아야 돼, 옷이. 안 좋아야 되는, 돈이, 왜냐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단가적으로 싸면, 단가적으로 비싸버리면 답이 없거든, 시장은. 그러니까 옷이 안 좋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안 좋은 걸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근데 나는 그냥 남들이 제일 좋다 그러는 옷을 사 입고 맨날. 나는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는 한국에서 옷도 안 샀어. 한 3개월 있다가 일본 한번 가갖고 옷 쫙 싸고 오고. 한 3개월 있다가 일본 한번 가서 옷 쫙 싸고 오고. 2000년대 초반, 뭐 1900년대 후반, 뭐 그때는 이제 뭐 일본도 가고 뭐 그래 봤지만 거기서 뭐 이제 옷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옷을 살 필요가 없겠구나. 나 막 해외 브랜드에 녹아 있었고, 운동화 뭐 이런 것들이 녹아 있었고, 막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 시장에 있으면서 그 고아캐드를 보게 됐어요. 고아캐드라는 카페를. 여기서 고아캐드 얘기가 나온다. 고아캐드라는 카페를 보고 야, 이런 데가 있구나. 근데 그때 저도 딱 아메카지를 좀 좋아한 지 얼마 됐었던 상태였고, 이런 데가 있구나. 나는 네이버 카페 뭐 이런 건 들어가 본 적이 없었고, 정말로 뭐 어디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내가 내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거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랬는데 고학회들 들어가면서 여러 친구들을 만났지. 그러면서 그 친구들 만나서 맨날 뭐 주말에 만나고 옷 얘기하고 이런 게 되게 재밌다가,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뭐 이러는 게 되게 재밌다가, 나보다 먼저 시작한 브랜드의 옷을 봤어, 내가. 근데 나는 생산자 입장인 경우였잖아. 굉장히 뭐 어떤 디자인을 내가 만들어낸다? 뭐 그때 당시면 C사나 T사 말고는 뭐 없는데? M사 그리고 M사 뭐야? C, T, M 다 모르겠어 지금. S도 있구나. 아니, S. 뭐 씨야. S. S를 봤던 것 같아. S. S를 봤어. S를 봤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 근데 봤는데 퀄리티가 진짜 시장 퀄리티인 거야. 근데 온갖 옷에다가 예뻐 보이려는 노력은 다 해놨어. 근데 나는 좋은 옷을 진짜 많이 입어봤던 사람이고, 그걸 딱 봤을 때 이게 이 가격? 내가 딱 기준으로 뒀던 건 딱 하나였어. 이것이 내가 만들만 6, 7만 원이면 팔겠는데? 평가절하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네. 아니야. 평가절의 취미생활이 이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너는 뭔지 알잖아. 이 새끼 알면서 깔라고. 알겠어. 솔직히 지금은 해당 브랜드가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예요. 지금은 해당 브랜드가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인데, 그때 당시 그 브랜드는 너도 그때 옷을 봤지. 이 물건을 생산하는 쪽에는 완전 젬병이었어. 거의 뭐 생산 쪽에는, 그러니까 앉아서 그림만 그린 사람이 어떻게 하다 물건을 만들어 보니까 이걸 공장 가서 눈탱이도 맞고, 원단도 눈탱이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거기에 디테일을 넣어야 되니까 막 그렇게 작업하는 것 같아 보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정도 디테일 이거랑 내가 가져가서, 내가 본 거는 옥스퍼드 셔츠였어요. 근데 이거 내가 가져가서 만들면 이 사람 반값에는 팔겠는데? 근데 이 사람이 브랜드를 하는 게 애들이 좋아한다고? 그럼 나도 브랜드를 한번 해볼까? 그리고 나도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시장에 있으면서 항상 좀 되게 만족스럽지 못한 옷을 만들어 왔던 거에 되게 좀 그랬었거든. 좀 싫었고, 막 좀 더 좋은 걸 해보고 싶었고, 막 이러는 김에, 나도 그럼 브랜드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브랜드가 니드로크야. 근데 디자인을 하는 측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어린 친구들이 물어보지만 뭐 패턴을 어디서, 뭐 패턴을 어디까지 하십니까? 뭐를 어디까지 하십니까? 하는데, 저는 전문적으로 옷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실전으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찾아내고 거기서 했던 사람이지, 원탁이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이 틀렸다 맞다는 아니야. 왜냐면은 어디 가서든지 뭐 조금 더 좋은 거라도 배우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배우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얼마 전 댓글에서도 봤는데,
복식사와 빈티지 아카이브는 틀리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복식사는 당연히 틀릴 수가 있지. 그걸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하지만 내가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얘기에 만약에 어떤 반박 같은 거라고 하면 1930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내 몸에 다 있어요. 난 다 입어봤어. 1930년도 거부터 1990년도 거까지 내 몸에 다 있어. 난 다 입어봤어. 그거를 글로 보는 거, 책으로 보는 거랑 내가 입어온 거랑 같을까?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 그치? 완전히 다른 거고. 다르다. 그리고 입어봐야 알 수 있어. 당연하지. 그때 당시에 옷의 장점과 불편함들, 단점들. 어. 뭐 이런 건 입어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사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이미지들 가끔 나오잖아, TV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체형은 정말 다 말랐어. 다 마르고 작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옷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 뭐 어지간 애들 요즘에 다 뭐 180 넘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것들에서 좋은 거를 찾는 거지. 거기서 안 좋은 거를 찾는 게 아니야. 근데 빈티지로서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도 좋고 지금도 좋은 것들은 비싼 거야. 그리고 입기에 좋은 게 비싼 거고. 근데 좀 빠졌는데 애기가 그러다가 이제 니드로크라는 브랜드를 시작을 했고 나도 뭐 옷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왜 내가 봤을 때는 공정상으로 되게 모르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또 많이 늘어서 잘들 하고 있지만 나는 그거에 되게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감각적으로 예쁜 옷을 보는 눈. 그리고 내가 되게 많이 좋은 거를 입어본 거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카이브들이 존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니드로크를 보여주되 나는 니드로크를 보여줄 때 한 가지 내가 생각했던 거는 진짜 편하게 많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드는 게 나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국내 브랜드가. 지금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컬렉션 디자이너들 얘기가 나온다든지 어떤 디자이너들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지금도 현실화되어 있지 못한 옷들을 만드는 디자이너는 별로 그거에 없어요. 좀 나는 그런 성향이야. 그러니까 내 취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도 그런 분들을 좋다라고 소개하기는 좀 힘든 거고. 그지?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디자이너들을 나는 지금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디자이너 성향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디렉터적인 성향인 것 같아.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제가 디자이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디자이너라고 얘기할 만큼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냥 디렉터지. 기존에 있던 옷들을 내가 좀 더 내 감성을 집어넣어서 좀 더 좋게끔 아니면은 그게 그런 느낌이 나게끔 내가 하려는 목표가 있다면 그 감성을 지녀야 되는 옷이면 그게 좀 더 그런 감각을 지니게끔 만들어내는 거지. 내가 새로운 걸 존나 만들어내서 내가 새로운 걸 이렇게 하나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니드로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니드로크를 하면서도 진짜 많이 배웠어요. 니드로크를 하면서. 그 전까지는 솔직히 니드로크의 첫 번째, 두 번째 시즌은 정말 내가 지금 봐도 정말 창피할 정도고 네다섯, 여섯 번째 시즌도 창피하고 다 창피해요. 솔직히 지금 보면 사람이 나중 되면 다 그럴 거야. 근데 이제 그 브랜드가 뭔가 사람들한테 되게 멋진 옷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했던 브랜드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지금의 블라인드 파일즈도 그렇다고 생각해. 내가 대단한 걸 보여줘서 그 사람들한테 감동을 그런 거는 컬렉션 디자이너들이 하는 거고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런 옷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그런 옷을 좋게 봐본 적도 없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왔어요. 니드로크를 오래 하다가 좀 약간 니드로크도 내가 아메카지를 좋아하던 그 감정이 좀 식고 나도 다른 것들을 보고 있고 벌써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좋아 보이는 옷들에 좀 도전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니드로크를 지우고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브랜드가 블라인드 파일즈고 그리고 그런 거에 큰 욕심 없고 이제 좀 진짜로 좀 교감하면서 적은 사람들이어도 우리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우리 옷을 되게 좋은 가격에 편안하게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내가 막 그 옷에 가격을 붙이고, 내가 그 가격을 받으려고 디테일을 넣고, 그 옷을 더 좋게 만들려고 막 온갖 발악을 하고, 뭐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편안하게 우리 옷을 대신 좀 특유의 감성은 있고, 그 브랜드가 하려는 의도는 있고, 그 브랜드가 보여주려는 그 뭐라 그래야 돼? 무드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별다른 거 없어요. 이게 저희가 옷을 시작하게 된 지금까지의 얘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 옷을 배웠고, 나는 현장 일들도 뭐는 배워야 됩니까? 뭐는 안 배워야 됩니까? 뭐는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나는 솔직히 옷을 공부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 안 해. 옷에 대해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뭐 나는 옷에 대해 되게 많이 잘 알아. 근데 그 사람 안 멋있으면 끝이야. 아니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안 멋있어? 그치? 내가 안 멋있으니까. 아니 난 지금도 안 멋있어. 이게 저희는 그거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런 나이가 아니고.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좀 거침없이 좀 시원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긴 한데 어떤 좀 생각보다 학생분들이 많이 보는 걸 좀 알게 된 순간 이걸 19금을 막아야 되나 아니면 좀 더 말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신중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어떤 젊은 친구들이 이제 진로를 막 결정해야 되고 이걸 밀어붙일까 말까 한참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저희처럼 이렇게 올바른 길을 걸은 게 아니고 약간 사이드의 길을 걸어서 지금 이렇게 나이를 먹은 사람들의 말을 뭐 교수님과 비교해 가면서 얘기를 하실 때 꼭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왜냐면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얘기를 좀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든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확실한 건 저희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옷을 좋아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저만 해도 뭐 초등학교 때는 뭐 미치코 런던, 뭐 겟뉴즈드, 초등학교 때 뭐 그랬어? 게스, 뭐 나 중학교 때네. 나 초등학교 때 겟뉴즈드. 이런 거 마르테 프랑스와 입고 막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가면서는 이제 나이키 뭐 에어맥스 95 맥스 뭐 이런 거 사달라 그래갖고 신고 뭐 엄마 등골 빠졌지. 그리고 뭐 성장하면서부터는 한 중학교 때 정도서부터는 뭐 랄프 로렌 같은 것도 되게 좋아했고 뭐 그때 컨버스 같은 거 많이 신었던 것 같아. 그리고 뭐 목동에 무슨 뭐 빈티지 샵 같은 거 생겼다 그래갖고 그쪽에 리바이스나 뭐 닉스 뭐 이런 스톰 상설 매장 클럽 모나코 이런 데 가면서 빈티지 매장도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뉴발란스 빈티지나 뭐 리바이스 빈티지 청바지 같은 것도 사서 입고 그런 시절을 겪고 고등학교 정도 성장을 했을 땐 그때부터는 조금 더 감성이 생겼던 것 같은 느낌? 중학교 때까지는 뭐 그냥 이런 것도 입고 저런 것도 입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지. 옷을 입는데. 고등학교 때 뭐 저는 뭐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뭐 고등학교 때 뭐 실용음악과도 다녔었고 뭐 지금 제가 뭐 밴드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이제 다 밴드들을 좋아해가지고 알고 있는 거고 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수빈 메이크업 코디 학원이라고 있어. 그런 데도 다녀봤어. 그거 왜 다녀 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로를 뭔가 결정을 못해서 메이크업을 배우는 거야? 아니지 수빈 메이크업 코디야. 그러니까 내가 다닐 코디? 때는 코디. 내가 다닐 때는 이게 메이크업과 코디를 분리하지 않고 이제 하나의 스타일리스트로 난 묶어서 메이크업을 배운 줄 알았지. 근데 메이크업도 배웠어. 그리고 막 누나들이 화장해주고 막 그랬어. 근데 그런 열정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엔. 왜냐면 옷으로 내가 어떤 막연하게 의류업을 하겠다라는 느낌이 없었고 이런 연관된 일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싶었던 거지. 그러다가
지금 뭐 아는 분들 되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제 친구한테 카페 하나를 넘겨받게 돼요. 20대 초반에. 니폰 스타일이라고 다음 카페였는데 그걸 이제 카페 장이었지. 내가 카페 장이었는데 그게 몇 살 때? 20살, 21살 뭐 이랬던 것 같아. 군대 가기 전까지 했으니까.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뭐 그때 당시에는 국내 패션 커뮤니티 중에서 회원수가 제일 많았고 일단 뭐 패션으로 검색하면 가장 상위에 뜰 정도의 인원수. 나도 봤던 것 같아. 니폰 스타일. 무신사보다 나았던 게 무신사는 그때 되게 매니악한 분위기였어. 쩔이었지. 무신사랑은 되게 사실 얘기하기가 되게 뭐한 게 우리는 조금 열린 마인드로 있었고 무신사는 약간 매니악한 스트릿 쪽에 매니악한 분들이 있었고 그때 당시 나이키 매니아도 있었어. 그때 당시 처음 시작했을 때 고아캐드 같았지 무신사는. 그랬는데 뭐 그때부터 이제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울려서 놀고 옷 얘기를 하고 되게 즐거웠거든 그게. 근데 이제 나도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때만 해도 거평프레야 뭐 이런 데가 되게 잘 돼 있었어.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사람들하고 뭐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고 뭐 이렇게 나는 우리 업을 꼭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군대를 가면서 친구들한테 넘기고 그 친구가 다시 군대를 가면서 또 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라져 있더라고. 카페는 사라졌지. 근데 내가 막 야동이 올라와 있고 막. 근데 이게 사실 나는 그런 마음은 그때도 있었어. 왜냐면 카페 회원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뭐 한창 뭐 배너 광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제한이 되게 많았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이걸 좀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지금은 하지 말자라고 해서 다 안 했던 게 나중에 사라지고 나니까 정말 후회되더라고. 그때 당시에 같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던 커뮤니티들은 정말 다 잘 돼 있는 분위기였고 나는 아닌가 보다. 내가 그렇지. 제가 원래 되게 운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 커뮤니티에 같이 알고 지냈던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다 동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소개로 동대문에서 처음에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나를 만났지. 동대문에서 일을 하다가 저는 다른 길로도 빠졌어요. 되게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님한테 손 벌려가지고 가게를 오픈했는데 이게 뭐 관리가 안 된 거죠. 뭐 사실 20대 초반인데 23살, 24살 때인데 거의 뭐 매 주마다 나도 클럽을 가야 했고 그때 또 술도 좋아하고 그럴 때라 노는 게 더 좋을 나이니까 돈도 더 펑펑 쓰고 관리가 안 돼서 이제 장사를 접게 되면서 뭐 좀 많은 생각을 했지.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이제 친한 분이 나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 나이 20대 때 망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나이 30대 중반 후반에 망가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정말 힘드니까 그냥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라. 왜냐면 내가 멘탈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좀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을 딴 거 했지. 시장을 다시 간 건 아니고 또 불법했지. 그때부터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제 내가 우리 엄마 아빠도 모시고 해야 되니까 나는 일반적인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불법을 했어요. 불법 일을. 그래서 정말 야 그것까지 근데 꼭 얘기해야 되냐? 아니 뭐 내 얘기니까. 뭐. 근데 그 불법 일을 하면서도 사실 내가 은연중에 불법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 내가 어떤 다른 일을 했다고 해서 뭐 옷을 안 좋아했던 적은 없어요. 다단계를 할 때는 정장을 입어야 했는데도 그 정장을 입는 가운데서도 되게 정장을 조금 더 간신하게 입어보려고 그런 것도 많았고 불법 일을 할 때는 돈을 쉽게 버니까 돈을 또 쉽게 썼고 근데 그리고 이제 불법 일이 이제 제가 해외까지 나가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시장에 들어왔는데 뭐 사실 시장에서 일하면서 저는 되게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실무 일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도 꼭 그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물론 정상적인 방식으로 뭐 학교를 나와서 뭐 내가 뭐 어떤 대학원에 뭐 대학원까지 나와서 뭐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어떤 유명 대기업에서 하는 브랜드에 뭐 인턴으로 있다가 정식 기용이 돼갖고 정사원으로 뭐 일하고, 이게 정말 정석적인 방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완전 반대되는 다른 방식으로 왔으니까. 근데 그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긴 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이렇게 된 거지 이게 꼭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면 조금 더, 그리고 되게 힘든 부분도 있었고, 왜냐면 뭐 이게 정상적인 회사 같은 데서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하드코어적이거든. 일단 못하면 쌍욕부터 박아버리니까. 그리고 좀 되게 불합리한 것도 많아요. 왜냐면 이제 뭐 회사의 주종 관계가 아니고 일단 되게 형동생처럼 지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오너들이 되게 굉장히 불합리한 걸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걸 다 이겨내서 지금 왔는데, 뭐 사실 그렇더라고. 이게 우리가 어떤 원단을 끊고 뭐 도안실에 가서 도안을 넣고 봉제 공장에 가고 샘플을 하고, 이 시스템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몸으로 부딪혀서 배운 케이스고, 근데 한 가지 그거는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대기업 브랜드에서 만든 옷이어도 갖다 주면 만들 수는 있어요. 다 만들 수는 있어. 최고가의 브랜드를 가져와도 만들 자신이 있지. 이게 어떤 그런 중간 과정이나 학력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정말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가 생각할 땐 더 능력자인 경우도 많아. 굉장히 뭐 그분들이 뭐 내가 그쪽에 소속돼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저도 뭐 문화복장학원 같은 데 나온 친구들 제가 막내로 데리고 다 일을 해봤기 때문에 물론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지만 어떤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진짜 엘리트 코스, 의류로 엘리트 코스를 걷는다면 이럴 거야. 뭐 의류 학교를 나와서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 와서 한국의 어떤 대기업 같은 데에 취직이 돼서 한 브랜드의 디렉터까지 올라갔다가, 의류 시장은 40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40 정도 되면 자기 거 해야지 그 브랜드에 계속 붙어있지 못해. 그러면 나와서 자기 거를 시작을 해서 터트리는 방식. 이런 방식이 원래 FM이라고 하면 그걸 왜 한국 디자이너들이 못할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하진 않았지만 예전에 뭐 현장에서의 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시장에서 나와서 이제 시장계 하기가 싫다, 나도 브랜드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사이에 조금 브랜드들 옷을 만들어줘 본 적도 있고, 그리고 다들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디자이너들의 의류들도 하청으로 받아서 해본 적도 있어요, 내가. 근데 미팅을 갈 때마다 뭘 느꼈냐면 다 똑같이 느꼈던 거 하나야. 옷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지,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걸 느꼈어. 너무 그러니까, 세분화 있어서 그런 거. 그림은 자기가 그려오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완성이 되는 옷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어. 그럼 왜 그런 줄 알아? 내 말이 맞을 거야 아마. 너무 세분화돼 있어. 너무 디자이너가 따로 있고 생산자가 따로 있어. 그리고 패턴사가 따로 있고 샘플실이 따로 있고. 보통 대기업들은 패턴을 오래 하신 분들이 다 끼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내 머릿속에 그림을 던져주는 거야. 이 사람이 패턴을 하고 나는 기본적인 패턴을 하지만 패턴을 30-40년씩 한 패턴 부장님들만큼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패턴을 던져받고 자기가 직접 패턴을 한다? 라고 하겠지만 그 시간이, 그 패턴을 만지고 있는 시간이 이 사람들한테는 돈이거든. 그만큼 소비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뭐 대외적으로 뭐 한국에서 되게 큰 브랜드라고 대기업에서 하는 브랜드들도 다 그렇게 세분화돼서 움직이는데, 내가 거기에 이제 생산자 입장으로, 왜냐면 나도 뭐 그 사이에 놀 수는 없으니까 들어가서 좀 수주를 받아야겠다.
오다를 받아야겠다 해서 그냥 진짜 고급 브랜드들이라고 하는 데들도 들어가서 이제 디자이너랑 앉아서 이 옷이 여기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현실화되지가 않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한국이라 현실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어도 현실화가 안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접어받고 이렇게 뒤집는 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그리신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게 나는 유명한 그거잖아. 상상 속의 그대. 아니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내가.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디자이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 나랑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 도대체 나랑 이 사람들이 틀린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내가 되게 많이 들었어. 어떤 면으로 보면 내가 머릿속에 그린 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내가 더 나은 거 아닌가? 뭐 자만심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했었어. 그렇지만 뭐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옷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나는 당신들보다 더 합리적인 의류를 만들어낼 자신은 있어 라는 생각을 했고 니드워크를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의도가 되게 컸어. 얘네들 뭐지? 어떻게 옷을 이퀄리티로 만들어서 이런 원단을 쓰고 이렇게 공정을 해서 이 가격에 팔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해서 나를 시장 파괴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처음에는 매장이랑 미팅, 저희 거를 딜러샵으로 가져가겠다는 샵이랑 미팅을 했는데 그 샵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한테. 너무 옷이 싼 거 아니냐. 그래서 뭐가 싸다는 거야? 아니요, 저 괜찮아요. 그랬더니 옷이 조금 처음에 비싸게 찍어 내줘야 애들이 이 브랜드는 약간 비싼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런 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난 내가 내 옷을 봤는데 내가 내 옷 이렇게 딱 놓고 내가 이 공정을 맞춘 거니까. 왜냐면 이 공정이 20만 원 30만 원 팔 수 있는 공정이 아닌 내가 요 정도 선에 맞춰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사람들이 요 정도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게끔 맞춰놓은 거라고. 이렇게 비싼 걸 못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런 옷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비싸더라도 어느 정도 선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꼭 가치가 있는 옷이라는 생각은 안 한다라는 그런 생각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아니라 마케팅적으로 난 그런 얘기하는 게 너무 싫었어. 그 딜러샵이 수입 브랜드 많이 파는 샵이었나? 그때는 수입 브랜드 많이 파는 샵도 아니었어. 근데 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뭐 국내 브랜드여도 포장을 잘해야 된다는 방식. 그런데 내가 딱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내 거 이거 내가 얼마에 팔 건데 나 같아도 이거 이상이면 안 산다고. 이 정도가 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정도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처음에 니드로크는 딜러샵을 하나도 안 가지고 홈페이지만 가지고 시작했었어요. 원래.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도 이런 경험을 해봐서 딜러샵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좀 짜증났거든. 아니 왜 내 단가를 쥐가 아니 물론 나도 내가 내놓은 판매가보다 훨씬 많이 비싸게 팔아서 나도 그게 팔리면 나도 좋지. 그렇지만 합리적이진 못하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단가에 팔 것 같았으면 애초에 더 비싸게 만들었겠지. 더 좋게. 내가 비싸게 좋게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닌데. 근데 나도 내 생각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항상 딜러샵에서 딴지를 걸더라고. 근데 그 부분이 어떤 괴리감이 자꾸 느껴지더라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 딜러샵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과 내 이상은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설명을 안 드리고 뭐 현장 일을 어느 정도 배워야 된다. 나는 진짜 베스트는 이건 것 같아. 의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 나 딱 내 브랜드 하려고 죽었다 생각하고 1년만 현장에서 구르는 거. 그렇지.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의류를 이만큼 공부했어. 내가 이론적인 지식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 현실화시키려면 현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딱 죽었다 생각하고 1년만 굴러. 옷 좋아하고 옷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년만 굴러도 공정 배우는 건 다 빠삭하게 배울 수 있어요. 공정이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옷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감성이에요. 감성.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그 옷을 만들어내느냐. 어떤 사람들이 입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내느냐. 내 옷을 이런 사람이 입을 거다. 라는 생각을 나는 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내 옷을 별로 안 좋아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양쪽을 다 맞추는 옷을 한다? 그거는 나랑은 좀 안 맞아. 그게 제일 잘하는 거야. 그게 제일 잘하는 건데 나랑은 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딱 그게 돈을 찾아가는 방법 같긴 한데 나는 안 맞아. 그게 좀. 그것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 뭐 내가 의류업을 하는 오너가 될 거냐, 아니면 나는 디렉터가 될 거냐, 디자이너가 될 거냐. 디자이너가 될 거냐. 이것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사실 뭐 시스템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한국은 패션 해외에서 판단하는 패션 강국이 맞아요. 동대문이라는 데가 있으면서 생산 쪽으로는 패션 굉장히 패션 강국이 맞는데 이 동대문이라는 곳이 우리나라 패션 시장을 굉장히 거대한 규모로 키워놓은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벌써 뭐 10년,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상한가를 쳐본 적은 없어요. 내가 있으면서는. 매년 조금씩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조금씩 힘든 애로사항들이 생기고, 점점 하한가를 치고 있던 와중에 그때 당시에 형이랑 내가 얘기했던 그 일본의 도메스틱 부흥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한국도 이 도메스틱 브랜드들이 하루에 100개, 1000개씩 생기는 날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이미 우리가 7년, 8년 전에 얘기했던 건데, 아직은 조금 우리 그 수준은 안 미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방향성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있지, 일본이랑. 근데 이유 어찌됐건 점점 변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동대문 시장의 매출이 줄었다 그래서 패션 시장이 되게 무너지고 있지는 않아. 다른 쪽으로도 성장하고 있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또 온라인 강국이고. 저희가 예전에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저는 제가 옷을 좋아하는 25년에서 27년 사이에 한국이 일본을 안 따라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유행은 한국 딱 일본 5년 차, 3년 차로 무조건 와. 요새는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글이 활성화되면서 빨라진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옷을 입어보진 않는데 글로 배워졌고, 구글에서 사진으로 보고. 왜냐하면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 그래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2, 3년 주기까지 빨라진 것 같아. 일본을 따라잡는 게. 근데 일본이라는 시장이 옷을 뭔가를 유행을 시키면 한국에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2, 3년 사이로 온다고 봐야 돼. 2, 3년 사이로 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다. 이쪽에서 또 뭐가 유행을 하면 또 그게 오고. 그게 의류 시장도 똑같아요. 일본의 오사카 판비가 망한 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 2000년대 한 오사카의 판비라고 일본의 도매가 있었어요. 동대문 시장 같은 도매가. 그게 망한 게 2004, 5년도였으니까 그때 당시가 뭐였냐면 일본의 도메스틱 부흥기. 지금 좋아하시는 브랜드들, 더블탭스, 네이버우드, 뭐 우라하라 신도 말씀하시지만 우라하라 신에서 나왔던 브랜드들, 그런 브랜드들이 다 많이 나왔던 시절. 그때가 일본의 도메스틱 부흥기거든요. 내가 말을 계속 크게 하게 된다. 씨발. 그 시절이 한국의 도메스틱 부흥기랑 같거든. 근데 일본은 지금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남았고 좀 싸게 박리 다매를 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많이 사라지는 상태야. 근데 좀 일본이라는 나라가 현실화되는 옷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우리 성향의 현실화된 옷들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생각해. 우리가 현실화된 옷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무난한 옷은 아니에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타카에로 솔로이스트, 제가 솔로이스트나 넘버나인 옷을 좋아하는 거는 솔로이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화될 수 있는 끝지점에 있다고 난 봐. 맥시멈이야. 맥시멈이라고 난 봐. 근데 그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한계를 넘어가질 않아. 내가 이걸 입어서 미친놈 소리 듣는 옷까지를 안 간다고. 남들이 내 시선을 막 잡아 끌고 막 이게 아니고 딱 적당한 강함까지를 가져가는 맛을 아는 것 같아. 예전에 넘버나인은 좀 더 무난하긴 했지만 솔로이스트에서 자기가 정말 표현하는 걸 표현하고자 하지만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 그러면서 자기 옷을 멋있게 보여주는 게 이게 굉장히 저는 그 옷이 아름다운 옷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거기에서 막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에 아 정말 이런 생각까지 가질 수 있구나라는 감동을 하지만 내가 그 옷을 사 입는다거나 내가 그 옷을 정말로 뭐라 그럴까 리스펙트 한다는 거는 느껴보지 못한 것 같아. 그치만 마르지엘라의 미니멀함과 마르지엘라 정도의 해체주의는 리스펙트 했지 우리가. 리스펙트 했지. 그치? 리스펙트 했잖아. 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리스펙해. 형처럼 뭐 아니야. 올라가고 막 이렇게. 아니야. 나는 뭐 열린 마음으로. 이 새끼 존나 맨날 착한 척하는 거 죽여버릴까 보다. 그래가지고 딱 그 정도 선까지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옷들이 이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정답은 아니에요. 훨씬 더 좋은 길을 걸어가실 분들 많을 거고 저희는 그때 당시가 굉장히 막 정말로 나 진짜 너 뭐 하고 온 거야 근데? 문달 받았어. 그냥 해도 되지 우리. 아 씨발 잠깐만 다른데. 야 얘기를 좀 해 가서 문은 열지 말라고. 아 이건 너무 심해. 이 영상 소리 못 뺄 것 같은데? 뺄 수 있어? 우리 말만 하고 따로 하니까. 우리가 사실 진짜 그랬어요. 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야. 사실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사실 내면에는 좀 나처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방송을 해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나도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어. 근데 이제 젊은 학생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우리가 실수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지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살아온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이게 꼭 좋은 방식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좋은 방식은 아니고 뭐 정말로 여유가 되시지 않는 분들은 우리처럼 하는 게 맞아. 근데 정말 뭐 우리보다 뭐 환경이 안 좋고 정말 뭐 아니면 뭐 과거가 좀 뭐 같은 사람들도 학생들도 뭐 열정만 갖고 있으면 옷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것도. 그리고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옷은 크리에이티브한 일이에요. 옷은 크리에이티브한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감성이 가장 중요한 거지. 무슨 그거를 단정 짓는 어떤 글, 어떤 사진, 어떤 뭐라 그래야 되냐? 뭐 나머지 것들 있잖아. 그걸 막 단정 짓는 것들. 옷이라는 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예술성이 있는 것들인데 뭐 기본적인 옷을 만들더라도 그 안에 예술성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옷은. 근데 그거를 뭐 난 이랬으면 난 저랬으면이라는 방법 자체는 없어. 그런 규칙도 없고 그러려면은 자기가 진짜 옷을 좋아해야 되고 많이 경험해 보려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팁을 하나 주자면 이 형이랑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옷을 만지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뭐 사진을 보고 뭐 그거에 관련된 뭐 복식사 뭐 그런 글들 써져 있는 거 뭐 봉제 방식 퀄리티 원단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 공부할 시간에 핫플레이스 나가요 그냥. 나가서 커피라도 한 잔 먹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도 보고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리고 문화생활 많이 하고 영화도 많이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음악도 많이 듣고 이런 문화생활이 그 사람 감성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좀 이 형도 그래서 나이 40에 핫플레이스 존나 다니는 거야. 내가 어딜 다녀 미친놈아. 엊그제 성수동 3개월 만에 나갔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40대 초반에 한참 다녔잖아. 극초반 때. 저는 진짜 돌아다니는 거 좋아했고 사람들 보는 거 좋아했어요. 그리고 일본 가서도 나는 진짜 나를 못 따라다닐 정도로 돌아다녔어. 사람들이 다 기절을 해. 나랑 다니면은 야 나 어디가 쉬고 있을 테니까 어디 갔다 오면 안 되냐. 30대 후반에 클럽 같은 데도 간 적 있잖아. 많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노력인 거야.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 저는 성향이 바닷가를 안 좋아해요.
그런데 지루해. 아 존나 좋아. 나는 지루해서 그런 데 가는 건 안 좋아해요. 무조건 어딜 가든지 내가 걸어 다니고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데 나는 그런 이 데를 형이 좋아하는 성향이라. 성격이 존나 급해 진짜. 성격이 존나 급해서 그러니까 바다를 좋아할 수가 없어. 이 바다를 뻥 뚫린 바다를 보면서 이 마음이 좀 평안해져야 되는데 빨리 뭐 어딜 가고 아니, 나 싶어가지고 평안해져. 바다를 쫙 보면 와 좋다. 30분 정도. 30분 정도 있으면 지겨워. 난 리조트 같은데 돈 주고 가는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어. 근데 성향이잖아. 좀 성향.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아니, 해,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성향이잖아. 그건 내 성향이고 그분들은 그렇게 다니시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보는 걸 좋아했었고, 뭐 그런 게 내 감성에 나는 중요했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나는 옷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뭐 이런 얘기가 먹힐래나 모르겠는데 좀 놀아봐야 된다. 양아치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노라는 봐야 좀 돼. 날라리들이 아무래도 그런 감성들은 조금 더 갖고 당연하지. 있잖아.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계속 잘 입어보려고 노력한 시간. 그건 누군가에게 우리가 어릴 때는 옷을 업으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잖아. 그 시간이 긴 사람이면 긴 사람일수록 감성이 좋을 수밖에 없어.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은 사람일수록 옷을 글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감성이 적을 수밖에 없고. 이 형이 전형적인 그 양아치로서의 성장 아유, 해서 그만해. 이 야, 감성을 그만해, 가지는 그만해. 거.